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7월 4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부터는 자회사와 모회사인 SK케미칼과 바이오사이언스를 같이 영상을 합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영상 냉정히 말하면 SK케미칼에 구독하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 통상적으로 조회수가 한 1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너무 적어서 제가 합본 올린다기보다는 올린 내용과 사실 바이오사이언스에도 중복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케미칼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그러니까 케미칼을 먼저 입성을 하시고 나서 바이오사이언스를 보셨는지, 아니면 반대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투자하시고 그의 모회사인 SK 케미칼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 두 회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케미칼의 그 코폴리에스터 친환경 플라스틱이 별도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새로운 테마로 편출이 돼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될 때까지는 두 회사를 모두 바이오 기업으로 확인하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첫 번째로는 SK케미칼, 두 번째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설명드릴 거고요. 댓글에 보시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영상을 올리는 시점을 기재를 해 놓을 테니까 그때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SK케미칼입니다. 오늘 SK케미칼 1,100원 빠졌고요.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일단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줬습니다.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줬고 연기금은 다시 나갔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들락날락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SK케미칼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10일 매도하고 하루 정도 매수하고 또 한 20일 매도하고 하루 정도 매수하고 정도면 사실은 그냥 단발성 매수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꾸역꾸역 3, 4일에 한 번씩은 2, 3일에 한 번씩, 3, 4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기금의 물량을 5% 미만으로 낮추는 게 아니고 현재 수준에서는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유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게끔 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투자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잘 버텨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 4일간 만주 이상을 매도하면서 끝났나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시면 증권사별 매수 현황을 보면 오늘 JP모건이 순매수를 했고, 근데 다만 CS, 모건, 메릴린치가 전량 매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국계 증권사 관점으로는 순매도인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시면은 별도의 뉴스들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금리 인상 시기고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매출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 아니면은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도 사실 영향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작년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코폴리에스터 쪽 원료나 운송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적다, 매출은 적지 않고 영업이익이 적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어떻게 SK케미칼의 매출 구조, 영업이익 구조가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금 유보율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유보율이 지금 거의 2000% 정도 되거든요. 2021년도 2000%이고 부채 비율은 50%로 낮아졌고, 그러면 결국에 이자 비용은 줄었고, 그다음에 현금 유보율은 늘어났고, 거기에 아시다시피 HMM, 그러니까 해운 운송 비용 다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물론 최근에 엄청나게 오르긴 했으나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면 원자재 가격을 데일리 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원자재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과거에 대량으로 매입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그렇게 많이 반영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어쨌든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2분기 실적이 만약에 전분기 대비 상승, 전년 대비 동기 대비 상승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받게 되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의 컨센서스는 다 하회를 할 거고 매출도 빠질 거고 영업이익은 더 빠질 겁니다. 영업이익이 빠지는 이유는 인건비나 비용 증가로 인해서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감소는 공급망 차질로 인한 매출 감소,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실적 장세에서 지켜봐야 될 기업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뭐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하면서 좀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SK케미칼은 사실은 친환경 쪽, 화이트 바이오 쪽에서는 뭐 리딩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수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보면은 오늘도 소액 매수를 했지만 어쨌든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하락을 했고요. 공매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6% 정도 나왔고 평균가는 9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차장고는 다시 늘어났더라고요. 2만 주 가까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74만 주 대비해서 지금 빠지는 추세였다 다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또 빠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빠질 가능성보다는 또 오를 폭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아시다시피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SK케미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로 기업 바꾸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1,200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언론에서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코스닥 바이오는 좀 잘 버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게 과연 버티는 걸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장중에 10만 원을 아마 돌파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살짝 돌파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버텼으면 만약에 잘 갔다라고 하면은 뭐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뭐 바이오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할 건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저점에 거의 근접해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바이오가 투심이 돌아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뉴스를 먼저 보게 되면은 오늘도 별도의 뉴스는 없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신한금융투자에서 뭐 실적은 양호할 전망이라는 그런 레포트를 냈는데요. 지금 뭐 내용을 보면은 노바백스 QA 지연 이슈가 해결됐기 때문에 실적이 양호할 거고, 스카이코비원 멀티주가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다시 리오프닝 본격화가 변수라고는 하는데 다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다만 말씀드렸지만 스카이코비원은 1차 2차 접종만 가능합니다. 부스터샷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다수가 한 90% 가까운 인구가 1, 2차 접종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스카이코비언으로 접종할 수 있는 모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조 백신이나 아니면 해외 쪽 매출이 활로가 뚫리지 않는 이상은 국내에서만으로는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넥스트 스텝에 대한 기다림은 지속될 것.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넥스트 스텝에 대한 부분들이 회사에서 빨리 어떤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청사진이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주가도 반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 많이 번 돈으로 뭘 할 건지,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진전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신뢰를 지속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재무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회사가 작년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은 유보율은 4000%고요. 부채 비율은 31%고요. 모기업보다 더 재무가 건전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로 올인해서 번 돈으로 다른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을 다시 가서 보게 되면은 오늘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수로, 그리고 투신의 매수로 주가는 올랐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금융투자가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8%, 물론 최근 4일 일주일치에 비해서는 한 4%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많은 양의 공매도가 나왔고요. 프로그램 보면은 오늘도 매도로 일관되게 되었습니다. 뭐 주가가 오르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 주식은 프로그램이 순매수가 들어와야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물론 SK케미칼처럼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차지하는 비중에 뭐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주가가 상승하려면은 필수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전일 금요일 비해서는 증감은 늘었지만 어쨌든 순매도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다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LSA 증권은 오늘 8만 줄 대량 매도했고요. 일단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 매수한 주체는 없네요. 그래서 뭐 이 물량이 공매도 물량일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보유한 물량일지 아니면 CFD 계좌에서 나오는 반대 매매 물량일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특정 증권사에서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이슈들이 있을 거다. CFD 계좌 외국계 투자 증권이면은 CFD 계좌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온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전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증권사 신용용자 반대 매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매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열린 사고를 갖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무슨 차트적으로 뭐 어느 위치에서 다시 올라갈 거다 아니면 반등해야 된다라고는 사실은 어렵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면은 그 전에 연저점 가장 낮은 가격대를 더 밑으로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해오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면서 어떤 통상적으로 경험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 거의 연저점을 향해 가고 있고요. 한 2-3%만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신저가를 추가적으로 갱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면은 주가가 더 빠진다. 그리고 그 전에 신저가를 갱신한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으로 보지만 그러면은 더 빠지고 안 올라가냐? 그건 아닙니다. 신저가를 갱신을 한다는 것뿐이지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만 갖춰지고 재료만 생기고 시장만 좋아지면은 그보다 더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상승하려다가 시도했던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거고 그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라인인 한 13만 원대, 14만 원대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다 성립이 되어야만 주가 반등과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